오늘은 이제 짝꿍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선형대소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하고 여러 가지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한 것들 중에서 어떤 매트릭스 A의 인버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인버스를 계산을 하자고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크립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A 인버스를 계산하려면 3x3의 경우에 대해서는 3개의 로 벡터를 갖다가 물로 베이시스로 생각을 하고 그 베이시스의 듀얼 베이시스를 계산을 해라. 그리고 컨스트럭션이 된 그 듀얼 베이시스를 컬럼으로 하는 매트릭스를 적으면 그것이 답이다. 그랬어요. 짝공간이란 이야기를 이건 뭐냐면 듀얼 스페이스인데 듀얼 스페이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 공간에 리니어 벡터 공간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을 갖다가 옛날에 한 것도 같은데 베이시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물론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의 벡터를 도입해가지고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가 그 몇 개인가의 벡터에 의해서 다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면 제너레이트 된다는 말은 몇 개인가의 선형결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제너레이트 된다고 그러고도 제너레이트 된다고 그러고 공간 V가 예를 들어서 E1, E2, 그래서 EN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는 말은 임의의 벡터 V가 이 안에 속하는 임의의 V가 이런 것들의 선형결합으로 쓰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 공간 V가 얘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얘들이 얘를 갖다가 스팬한다고도 그래요. 스팬한다, 벌린다, 혹은 제너레이트 된다. 그리고 이제 V를 갖다 제너레이트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세트는 벡터 세트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최소한의 개수를 가진 놈들을 그걸 베이시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개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멘전이라고 그래요.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은 V를 제너레이트하는 벡터 세트들의 어떤 개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소한의 개수가 디멘전인데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이제 최소한의 개수를 가지고서 얘들을 갖다가 스팬을 하면 제너레이트 하면 그럼 그걸 갖다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디펜던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말은 이 중에 어떤 것도 다른 놈들에 의해서 쓰여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혹은 만약에 이들 사이에 어떤 CK 곱하기 EK가 0이 되는 이런 릴레이션이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CK가 다 0이 되면 만약에 이게 성립할 때는 모든 CK가 0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말이 성립하면은 만약에 어떤 CK인가에 의해서 이놈이 그 놈이 이제 여기 아니라고 그러면은 EK를 갖다가 다른 놈들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k가 0이다. 모든 k에 의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이것이 0이면 그러면 뭐냐면 이 놈들을 갖다가 linearly independent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말은 뭐 여러 가지로 길지만 그 직관적으로 명확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리뷰를 했는데, 그래서 디멘전이 뭐냐 하면은 그 베이시스의 개수라고 해요. 베이시스의 엘리멘트의 개수를 디멘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짝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그거에 듀얼 스페이스 V 틸다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V 틸다는 어떤 놈이냐 하면은 V에서 리얼로 가는, 그러니까 벡터가 만약에 벡터 공간에서 정의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렇죠? 인더 프로덕트 말고 어떤 그 V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어떤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이것이 이제 리얼일 때에 그때는 이제 리얼 벡터 스페이스 그러고, 이것이 컴플렉스면 이것을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그러는데, 만약 리얼 스페이스라고 그러면은 이 벡터 공간에서 이 리얼 넘버로 가는 어떤 펑셔널을 생각을 해요. 리니어 펑셔널 f. 오케이. 그리고 이 v 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f들의 어떤 총집합을 갖다가 v 틸드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하겠어요. 이것은 f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 임의의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펑셔널이에요. 그러니까 v와 w가 v에 속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w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f 오브 알파, 이거는 알파 f v 더하기 베타 f w, 이런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값이 실수값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펑셔널 한계가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f에 대해서 v의 어떤 베이시스를 하나 잡겠어요. E1이 let, E1에서부터 E2에서 EN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베이시스라고 하죠. 베이시스 of V라고 그러면은 F of E I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각각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리얼 넘버 한계들이 디파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W, 이걸 갖다가 FI라고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F of 임의의 V에 대해서 V 또한, V는 뭐냐면은 VI 곱하기 EI, 이건 베이시스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임의의 벡터는 베이시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유니크하게. 그러면은 F의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이놈은 summation of VI의 F of EI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정의에 의해서 FI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VI와 FI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를 뭐라고 디파인 할 수 있어요? V와 FI의 F의 어떤 컴포넌트를 갖다가 스몰 fi를 갖는 어떤 벡터 F를 생각해서 이것들 사이에 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므로 임의의 듀얼 공간에 속하는, 그렇죠? 짝 공간에 속하는 임의의 리니어 펑셔널 F에 대해서 이 원래 V에 속하는
벡터 F를 갖다 스몰 F를 갖다가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이는 지금 그 베이시스 벡터잖아요. Right. 근데 F를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저기 지금 스칼라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F라고 하는 것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리얼 넘버로 하는 그런 함수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함수들의 세트가 짝공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듀얼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벡터에다가 뭐예요? 하나의 넘버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F에 대해서, 주어진 F에 대해서 이 F에 대응되는 뭐를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느냐면 F를 갖다가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짝공간의 한 엘리멘트고 이거는 원래 벡터 스페이스의 엘리멘트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이대로 그냥 그 인투이티브하게 그냥 이렇게 곱한 것을 갖다가 인너 프로덕트로 그냥 정의를 해도 되고, 혹은 인너 프로덕트를 좀 더 복잡하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정의된 VFI들을 갖다가 메이저계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올려서 정의를 해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임의의 어떤 그 듀얼 짝공간에 대해서, 짝공간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원래 벡터의 한 엘리멘트를 대응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역으로 converse, 만약에 이 벡터 스페이스의 인너 프로덕트가 정의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인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리고 F가 V에 속하는 임의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엘리멘트일 때에 임의의 V에 속하는 엘리멘트에 대해서 한 개의 리니어 펑셔널을 우리가 디파인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V가 여기에 임의의 V에 대해서 하나의 F에 속하는, F에 대응되는 하나의 리니어 펑셔널 F를 갖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F of V의 값을 뭐라고 디파인을 하느냐 하면은 F V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벡터가, 그렇죠? F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가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런 값을 대응시켜 주기 때문에 이 F는 하나의 리니어 펑셔널을 디파인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에서부터 F of F를 주는 이 대응 관계도 사실은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원래의 공간하고 이 듀얼 스페이스하고는 어떤 1대1 대응 관계에 있어요. 그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이것들이 1대1,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가 다른 하나하고 어떤 그게 같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다고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가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원래 공간하고 그의 듀얼 공간하고는
1대1 대응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양자역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브래켓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벡터를 갖다가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노테이션으로 많이 써요. 우리는 그냥 V라고 쓰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이런 노테이션을 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퀀텀 넘버를 주고 그 퀀텀 넘버에 대응하는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상태를 어떤 물질이 있으면 어떤 개가 있으면 그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보통은 이게 그냥 펑션입니다. 스핀이라든지 이런 디스크리트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이 2차원이나 3차원의 벡터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것이 함수 공간의 한 엘레멘트예요. 양자역학에서는. 근데 이거에 듀얼인 보라 벡터라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이게 보라 벡터. 그래서 이 보라 벡터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짝공간의 한 엘레멘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베이시스가 있으면 이 베이시스에 대응되는 어떤 보라 벡터 EI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포멀한 어떤 1차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이걸 갖다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그 짝공간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친숙해질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어떤 스테이트에 액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스테이트를 낳는 거죠. 그렇죠? 그 새로운 스테이트하고 어떤 W하고의 인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보통은 우리 노테이션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것이 W, A, V 이렇게 쓴다고요. 내적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간의 벡터 스페이스의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의 짝공간의 엘레멘트 브라 벡터를 생각하고 그 브라 벡터가 이 벡터에 액팅을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결국은 이 원래 벡터의 원라 벡터하고 AV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으로서 이제 내적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V에서 그렇죠?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서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V에서 W로 가는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로 해석을 해요. A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상태 V에서 상태 W로 가는 어떤 앰플리튜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지금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조금 감이 안 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가장 이제 앱스트랙트한 개념 중에 이제 하나겠지만 여기서 물리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목표로 삼지 않고 하여튼 양자역학을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까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짝공간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혹시 뭐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하세요. 오케이. 그럼 뭐 아마 다 이해를 한 모양인데,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약간 복습을 할 겸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매트릭스 A를 갖다가 벡터 공간에 작용하는 하나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이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는 실공간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n 디멘셔널 어떤 그 그냥 RN에 작용하는 뭔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벡터 스페이스는 그냥 RN이다. 그러면은 이 RN의 엘리멘트는 뭐예요? 그냥 x1에서부터 xn이라고 하는 하나의 n개의 숫자를 늘어놓은 것이 이 안에 들어가는 엘리멘트들이에요. 그리고 이 RN에 액팅하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 혹은 그러니까 하나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RN에서 RN으로 가는 하나의 리니어하다는 말은 이런 성질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리니어 펑션이라는 말은 펑셔널이라는 말은 V에서 R로 가는 거고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말은 뭐냐면 V에서 V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뭐냐면 RN에서 RN으로 가는 거다. 이럴 때에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함수 A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니어 매핑 혹은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의 A의 구체적인 표시가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A가 X에 액팅을 할 때에 X는 여기에 이제 이걸 갖다 X라고 하죠. AX가 이거는 새로운 하나의 이건 뭐예요? 하나의 RN에 속하는 벡터죠, 그렇죠? 그 벡터는 또 뭐냐면 이런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E1이라고 하는 것을 1,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E2는 두 번째 거, 그죠? 세 번째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벡터 E1, E2, E3 이런 것들 양들이에요. 물론 내가 아까 조금 아까는 E1, E2 베이시스 벡터를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뭐 꼭 오소곤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소곤을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RN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1, E2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로 잡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RN의 기본적인 내적이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응? 기본 내적은 뭐예요? X와 Y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갖다가 곱해서 더한 것들이 내적입니다. 그리고 이 RN에 대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다른 게 아니라 매트릭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의 i's 컴포넌트가 aij의 x의 j's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요 aij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이것도 n개의 i는 1에서부터 n까지 가고 j도 1에서부터 n까지 가니까 이게 하나의 매트릭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정의되고 B도 비슷하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B도 우리가 B, IJ의 XJ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해보자. 이거의 i's 컴포넌트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A, B라고 하는 양은 A, B라고 하는 어떤 오퍼레이터도 A와 B를 곱한 어떤 오퍼레이터도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죠. 왜냐하면은 A, B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은 임의 X에 대해서 B를 먼저 X에 액트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B에 이제 액트를 하면은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A에 BX.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의 벡터잖아요. 이 벡터에다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또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A.B라고 하는, 그러니까 A와 B의 곱, 각각은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곱은 계속해 consecutive 오퍼레이션으로, 그렇죠? 연속적인 작용으로 이 오퍼레이터의 곱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 A, B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뭐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묻기를 뭐냐 하면은 A, B와 A.B의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놈을 갖다가 X에 작용한 전체의 Ith 컴포넌트가 뭐냐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정의에 의하면 A, BX 다시 말해서 이놈의 정의에 의하면 이놈의 Ith 컴포넌트를 물으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AIJ에 BX라고 하는 놈의 Jth 컴포넌트를 갖다 구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J에 대한 썸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A가 BX라는 놈에 작용한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근데 BX라는 놈의 Jth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은 IJ의 Jth 컴포넌트는 B의 Jth 컴포넌트 곱하기 K, JK, XK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B의 정의에 의하면 BX의 예를 들어서 뭐예요? J번째 거는 J번째, K번째, K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그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느냐 하면 이놈하고 이제 이놈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A와 B에 그쵸? I, K 이놈의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갖다가 IK라고 그러면은 이거에 이놈을 갖다가 X에 작용해서 I번째 엘리멘트를 취한 것은 AB라고 하는 놈의 IK스 성분 곱하기 XK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것이 right? 그러면 이놈하고를 갖다가 비교를 하면은 AB의 IK 컴포넌트는 A의 Ith 컴포넌트에 IJ 컴포넌트에다가 B의 JK 컴포넌트를 해서 J에 대한 곱을 한 거예요. 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뭐를 이제 알았느냐 하면은 매트릭스의 곱이 왜 이렇게 정의되느냐. 그러므로 AB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AB의 IK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A의 IJ, B의 JK로 정의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했을 때는 그냥 매트릭스가 있으면 매트릭스의 곱이 어떻게 오퍼레이셔널리 정의되느냐. 그렇게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에 놈의 어떤 앞에 놈을 이렇게 로 벡터로 디컴포즈하고 뒤에 놈을 갖다가 열 벡터로 이렇게 디컴포즈 해가지고 이놈의 Ith하고 이놈의 Jth를 매적을 해가지고서 그래? 그거를 갖다가 뭐냐면 이놈의 IJ 컴포넌트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응?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에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I 벡터에 로 벡터에
jth 컴포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를 갖다가 A1, A2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BK 벡터에 BV의 K번째 벡터에 jth 컴포넌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썸을 한 거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AI 벡터와 BJ 벡터의 인덱스가 밑에 있는 벡터에 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오케이?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복습 겸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디터미넌트 어떤 매트릭스 AB가 있을 때 곱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는데 곱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곱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나 증명을 해왔어요? 읽어보기나 했나요? 전혀 예습 없이 오죠, 여러분들. 수리물리의 내용은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응용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데 응용되는 양은 많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습을 안 해오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지진아가 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오케이?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뭐 여러 가지 정의를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벡터, 그러니까 A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 이건 뭐의 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n by n 매트릭스는 n 개의 행벡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행벡터들의 1a, 2an n 개의 행벡터들의 함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강조했느냐 하면 이 n 개의 벡터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각의 이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뭐예요? 리니어리티가 있고 또 두 개를 갖다가 바꾸는 데에 대해서 안티시메트릭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A의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의 제1벡터의 그러니까 제1벡터의 몇 번째인가의 성분 그걸 갖다가 I1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놈의 어떤 그 두 번째 그 중에서 몇 번째인가의 성분 A 두 번째 벡터의 몇 번째 성분 그 다음에 n 번째 벡터의 몇 번째의 성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곱하고 이런 것들을 더해 가지고서 만든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안티시메트리를 갖다가 임포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 하면 엡실론 텐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엡실론 1, 2, 3, 4, n을 갖다가 1은 어디로 보내요? 1은 I1으로 보내고 2는 I2로 보내고 n은 IN으로 보내는 그렇죠? 그럼 치환을 생각을 하고 이의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 개인가의 호환의 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호환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이것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건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뭐냐 하면은 1, 2, 3, 4 해서 n까지를 I1, I2, IN으로 이런 순서로
바꾸는 어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놈들에 대해서 전부 안티시메트리를 갖다가 가정을 이제 어사인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디터미넌트 A의 이걸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증명을 해오라고 하는 말은 내용은 determinant of A, B가 determinant of A 곱하기 determinant of B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determinant of A, B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놈의 이제 로 벡터가 뭐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놈의 로 벡터가 뭐가 되는가? 이걸 I 예를 들어서 이걸 IK라고 그러고 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놈의 아이스 컴포넌트 이게 보면은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AI J의 BJ K의 이게 뭐냐면은 IK 컴포넌트인데 이 매트릭스에 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I가 들어가 있는 놈, 그렇죠? 네? 이건 뭐냐면 K 성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놈을, 이놈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놈은, 이 정의에 의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determinant of A의 A, B의 처음에 이제 제 1벡터의 뭐 이제 E1 이 데피니션이 뭐냐? 이거에 의하면은 엡실론의 1, 2, 3, 4에서 이거 I1, I2, IN의 A, B의 이건 뭐냐면 1성분의 I1, A, B의 N성분제 IN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뭐냐면 I1에서부터 IN까지에 대한 N개의 썸메이션을 해준 거죠. 이거는 뭐냐면 엡실론 1, 2, I1에서 IN까지 하고 이거는 A의 1, J1, B의 J1, I1 그렇죠?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것이 A의 N의 JN의 B의 JN의 IN 이건 그냥 정직한 어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I1, IN은 이놈하고 컨트랙션이 되고 JN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컨트랙션을 또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I에 대해서, J에 대해서. 그쵸? 2N개의 인덱스에 대한 썸메이션을 해준 거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로 계산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이제 양이겠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놈하고 컨트랙션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I1, IN까지 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벡터 B of
ji 번째 벡터의 뭐 예를 들어서 i1 성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에 aj1 1, aj2 2 해서 ajn n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뒤에 있는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엡실론 i1에서부터 in까지를 쓰고 뭐냐면 b의 i1, j1, b의 jn, in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ji 번째 벡터의 그쵸? i1 번째 성분 이거는 뭐냐면 jn 번째 벡터의 in 번째 성분 이런 것들을 뭐냐면 엡실론을 갖다가 컨트랙션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디터미넌트 오브 그쵸? b의 j1 번째 벡터하고 b의 j2 번째 벡터 해서 b의 jn 번째 벡터 얘 디터미넌트를 생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놈이 딴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어떤 행렬은 뭐냐면은 여기에 뭐냐면 b1번 b2 이런 것들을 bn 이런 것들이 이런 n개의 벡터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요 밑에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요 놈을 갖다가 j1, j2 이런 jn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걸 막 뒤바꿔 놔요. 이 순서에 의해서 j1, j2, jn이라는 순서에 의해서 뒤바뀌어 놔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럼 여기에서 1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부호가 필요하냐면 한 번 바뀔 때마다 디터미넌트가 바뀌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히 다른 게 아니라 디터미넌트 오브 b에다가 뭐를 한 거예요? 엡실론 j1 jn을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딴 게 아니고 그쵸?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1, 2, 3, 4 이걸 차례대로 해놓고서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취했으면 그게 디터미넌트 b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 바꿀 때마다 다시 말해서 이놈을 갖다가 b1, b2, b3 이걸 제대로 나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부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디터미넌트 b, j1, j2 이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놈은 디터미넌트 b 곱하기 엡실론 j1, jn을 갖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놈이 이 엡실론하고 이놈하고 컨트랙션 되면 그건 뭐예요? 정확히 그게 디터미넌트 a라고요. 그게 끄떡끄떡. 오케이.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만들어낸 이 엡실론 텐사하고 이놈하고 컨트랙션을 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가 된다 그 말이에요. alright? 그래서 우리가 곱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프로덕트 포뮬러라고 그래요. 뭐 질문 있는 사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여러분은 이 사실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근데 뭐 노테이션 이야기했죠. 이 선형대소의 내용은 노테이션만 복잡했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 저쪽에서는 B, J1, I1 쭉 나열하는 그 곱한 거가
이 디터미넌트 D 1 벡터, 2 벡터, 3 벡터 이렇게 하나가 똑같은 거잖아요. 입시본 분석을 뺀 게 어디서요? 이 과정에서요? 예. 예. 여기서는 왜 디터미넌트 A가 A 1 벡터, 2 벡터가 입시본 텐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이 꼴이네요. 봐요. 여기서는 지금 벡터가 이 인덱스가 1, 2, 3, 4, n으로 쭉 배열되어 있잖아요. 이놈의 이 디터미넌트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한 개, 이거 한 개만 바꾸면 그게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디터미넌트 오브 A2 벡터, A1 벡터. 그 다음에 A3는 그대로 쭉 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어떤 부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이건 뭐예요, 이게? 이거는 B1, B2, B3를 갖다가 이런 순서로 나열해 놓은 놈의 디터미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원래의 정배열로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부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매트릭스로 들어가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아주 시시껄렁한 어떤 개념들을 좀 알아야 돼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라는 이제 상당히 어떤 난이도가 있는 오브젝트를 배웠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개념, 트레이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트레이스 오브 A는 뭐냐면 A가 A1, 이건 사실 데피니션부터 하면은 이것들의 다이아고널 엘리멘트 있잖아요. A11, A1, A22, ANN. 나머지들은 이건 A1, 2 뭐 쭉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걸 갖다가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대각 행렬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오케이? 이 대각선 성분들을 다 더한 거예요. AII. 이게 트레이스 오브 A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텐스의 개념이 또 들어가요. 텐스라고 하는 것은 좌표를 바꿀 때의 어떤 피지컬한 오브젝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텐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항상 로테이션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구분 좌표계에서의 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선형 공간 내에서의 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선형 대수에서의 텐스는 뭐예요? 그냥 로테이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그러니까 어떤 벡터 X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계를 잡고 했을 때 X1, X2라고 하는 어떤 성분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좌표계에서는 이런 성분을 갖고, 그렇죠? 이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런 좌표축에 대해서는 이런, 그렇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코오디네이트에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오퍼레이터 A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좌표계에서는 AIJ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갖고, 이런 좌표축에서는 또 A'이라고 하는 어떤 컴포넌트를 가질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X에서 X'으로 가는 X와 X 프라임, Y. 이 좌표계를 갖다가 로테이션 하는 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I라고 그랬을 때에,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I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I라고 하는 것은, RX의 I로, 즉 이것은 RIJ, XJ라고 하는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차원에서는 이걸 갖다 시타라고 그러면은 R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예요?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차원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그랬을 때에 A라고 하는 것은 뭐냐? A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를 몇 배 해가지고 어떻게 로테이션 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놈이 A의 컨텐트예요.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는 뭔지 알 필요 없이 이 매트릭스 A의 이 좌표계에서의 표시하고 회전한 시스템에서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전한 좌표계에서의 이제 A의 회전한 좌표계에서의 코오디네이트를 갖다가 컴포넌트를 I 프라임의 혹은 뭐냐 A라고 합시다. A 프라임의 IJ 컴포넌트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액팅을 하느냐면 A 프라임은 X 프라임의 벡터 X 프라임에 이제 작용을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라고 하는 걸 갖다가 R만큼 이제 이거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은 뭐냐면은 주어진 벡터에 이 X라고 하는 벡터에 뭐냐면 X 프라임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어떤 컴포넌트들이에요. 이 놈은 그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좌표 측의 회전에 의해서 주어진 RX와 X 프라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RX라고 하는 것을 X를 갖다가 그놈은 이 놈은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X를 A로 먼저 A에다가 같은 양을 AX라고 하는 양을 갖다가 이 좌표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하기 전에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건 하나의 벡터니까 다시 이제 R로 로테이션을 해도 똑같아야 될 거라고요. 이놈하고 이놈하고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놈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놈을 갖다가 R로 좌표 이동을 해주면은 이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뭐냐 하면은 먼저 코오디네이트를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A'로 이렇게 어떤 A'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여기에 작용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같아야 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A', R 한 것은 뭐냐면 R 곱하기 A 한 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A' 곱하기 R은 R 곱하기 A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A'을 갖다가 A와 R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A'이라고 하는 것은 R 인버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것이 A 프라임, 그러니까 A와 A 프라임이 텐스로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요. 그래서 벡터의 컴포넌트가 로테이션에 의해서 연결이 될 때에 오퍼레이터는 뭐냐면은 RA, R 인버스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A와 A'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오퍼레이터로서는 사실 같은 오퍼레이터죠. 근데 그의 컴포넌트 표시가 다른 거예요. A'이라고 하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어떤 그 오퍼레이터의 컴포넌트 표시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죠. A는 오퍼레이터, A의 괄호는 뭐예요? 그것들의 컴포넌트. X 코디네이트, 이건 X 프라임 코디네이트의 표시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마치 이 벡터는 같은 벡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벡터를 다른 코디네이트에서 표시한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매트릭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이야기고,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 성립해요. 그건 뭐냐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양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x 프라임, y 프라임 하고 그러니까 xy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이걸 xy라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차원에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이 길이는 똑같잖아요. 이 길이는 이 코디네이트는 다르지만 이거하고 그렇죠? xy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는 뭐예요? 컴포넌트가 같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예요. 근데 그거의 거리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n 디멘전al, 그 디멘전 n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x라고 하는 벡터에 x 이걸 어떤 점 P라고 하는 거에 이 x 코디네이트를 x1, xn이라고 그러고 프라임 코디네이트를 x1 프라임, x 프라임 n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성립할 거냐 하면은 summation of xi의 제곱은 summation of x 프라임 i의 이게 뭐 이게 제곱이다. 뭐 좀 복잡하게 썼지만 인덱스를 그냥 내가 밑에다 쓰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그냥 코디네이트는 일반적으로 위에 쓰는 게 보통이지만 그냥 괄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밑에다 쓰겠어요. xi의 제곱은 x 프라임 i들의 제곱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xi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rij의 xj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다운 구별을 지금 안 하고 그냥 쓰겠어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i에 대한 씀인데 이것은 rij의 xj 오케이? 가 앞에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x 프라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rik의 x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right?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ij, rik, xj, x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델타 ij를 써가지고 ij를 써서 표시를 해서 이걸 jk를 써서 여기는 지금 ijk에 대한 썸이 다 있는 겁니다. ijk에 대한 썸이 다 있는 건데 이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싶으냐 하면은 xj, xk에 델타 jk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JK에 대한 썸메이션은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IK에 대한 썸메이션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은 요거 말이에요. R의 IJ 컴포넌트와 R의 IK 컴포넌트를 곱해가지고서 I에 대한 썸을 한 거. 오케이? 요게 뭐냐 하면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이 RIJ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R 첫 번째 벡터 I 벡터의 제이스 컴포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로 벡터들이에요. 이게 아이스 로 벡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에 지금 JK는 모의 X들이니까 이 XJ, XK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예요. 따라서 뭐냐면 요 놈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델타 JK와 같아야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R의 아이스 이거는 지금 I에 대한 썸이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픽스하면 클럼 벡터들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는 클럼 벡터들로 갈라서 쓰려고 그러면 J의 아이스 성분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것 뭐냐면 R의 K 벡터, 케이스 컬럼의 아이스 컴포넌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즉 R의 제이스 컴포넌트와 R의 케이스 컴포넌트가 이거의 내적이라고요, 이게. 그것이 델타 IJ다 그 말이에요. JK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쭉 갈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R1 벡터, R2 벡터 이런 식으로 쓰면은 Rn 벡터 이렇게 쓰면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다는 말이냐 하면은 오소노멀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각각의 컬럼들이 정규화되어 있고, 즉 이거의 제곱 R1의 제곱은 1이에요. R2의 제곱도 1이고 다 1이고 두 개, 이무이의 두 개는 다 어떻게 돼요? 어소고널하다. 수직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2차원 벡터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라고요. R은 2차원에서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규화되어 있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게 1이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곱하면 CS 빼기 SC 아니에요? 제로잖아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역부 성립해요. 여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면 네. 다시 말해 그렇게 마찬가지죠. 여기에 존재하는 n개의 어떤 그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좋은 퀘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이시스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이시스를 잡는 방법은 그냥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E1, EN이라고 하는 어떤 베이시스를 잡을 수도 있고 E1 프라임, EN 프라임이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E1 벡터에서부터 EN 벡터하고 이것들 사이에 어떤 그 E1이 예를 들어서 EI하고 이건 다 오소노멀 벡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EI와 EJ 프라임 사이에 이것이 EI하고 EJ 프라임하고의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IJ 컴포넌트로 삼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RIJ예요.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 기술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 벡터를 요게 지금 I 프라임 아니야, I1 프라임 아니에요, 그렇죠? 요 놈을 요렇게 디컴포즈하면 뭐가 되고
요 놈을 요렇게 디컴포즈하면 뭐가 되냐? 그 내용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는데 두 개의 직교하는 정규 좌표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각각의 베이시스를 다른 베이시스 n개의 베이시스 엘레멘트를 다른 베이시스에 의해서 전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컴포넌트를 갖다가 클럼으로 삼는 그런 매트릭스예요. 오케이? 따라서 전규 벡터가 주어지면 정규화된 어떤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에요. 이 클럼 벡터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E1 벡터들의 E1 프라임의 오리지널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좌표들이에요. 이게 딴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도 정교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로테이션 벡터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벡터죠.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요 벡터가 뭐냐 하면은 코사인 어떤 벡터에서 1이라고 하는 놈의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이요. 마이너스 사인 하면은 이건데 잠깐 요 첫 번째 컬럼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 놈이 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렇죠?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요 놈을 갖다가 이것은 1, 0죠. 그렇죠? 완전히 요 벡터를 이 좌표축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은 그게 얼마냐 하면은 요 벡터의 이 좌표축에 대한 표시는 뭡니까? E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E1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C-S가 돼요. C-S.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거티브니까요. y 프라임 축으로 값이 네거티브 아니에요?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Ri, K, R, I, J, JK가 이것이 델타 JK다. 그의 의미는 뭐냐면은 로 벡터나 클럼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직교하고 정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올라해? 다른 여러 가지 매트릭스 중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오늘 그 정도로 하고 허미션 매트릭스나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